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특히 이 다주택자와 지방부동산의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이 있어서겠죠.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나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씩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다주택과 지방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아무 이슈 없이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최근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정책이 하나 발표가 됐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2일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총 80페이지 정도의 꽤나 긴 정책 방향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발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청사진을 그려보는 그런 정책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이름 자체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니 사실 당연하죠. 그럼 제가 단순히 나라 차원의 거시적 경제를 들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번 정책 발표에서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만한, 특히 이 다주택자와 지방부동산의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안건이 있어서겠죠. 근데 이게 1월 2일에 나온 거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2주 정도 전에 나온 자료인데 생각보다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다주택 전략과 지방부동산 전략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시점에 다주택이나 지방부동산에서 말하는 제가 이 특이한 거겠죠. 저는 지금도 전업투자자로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니 대중이 관심이 없어도 이렇게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앞에 내용들 그리고 뒤에 내용들 전부 쳐내고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라는 주제로 정책이 발표되어 있죠.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면요. 1번 지방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 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죠. 기존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을 이번에 4억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고, 또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 중과에서 원래 배제가 되었는데 이걸 2억 이하로 늘려준다는 게 골자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중고급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는 실효적 정책이 아니니 제외를 하고, 자, 주택건설사업사의 원시 취득세 감면 역시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두 번째에 있었던 취득세 중과 제외 지방주택의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자, 현대 주택을 매수할 때는 기존 보유 채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규제 지역의 여부에 따라서 세 채 혹은 네 채부터는 취득세가 12%를 넘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세 채를 들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더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중과된 취득세율 12%에 지방교육세율이 추가로 0.4%가 붙어서 총 1억 2,4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솔직히 이 취득세 내고 집을 추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 사죠.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들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이탈하고 있습니다. 다들 못난이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나 두 채 정도로 몸집을 줄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돈도 필요할 거고요. 하지만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몇 가지 특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모든 주택이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의 구역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염두하시고요. 자, 근데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를 공시지가 2억 이하로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죠.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도권의 2억 이하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도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다주택과 지방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공시지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에 이어서 바로 위 12페이지를 보시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1년 한시 연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바로 드는 궁금증이 있죠. 이제 지방의 시대, 다주택자의 시대가 열리는 건가?
자, 미리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가주택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쓸어 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릴 줄 아셨나요? 자, 물론 지방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두고 앞으로 찾아올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취득세 중과배제의 범위 확대 하나만 가지고 지방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자료는 부동산 지인에서 볼 수 있는 현재 전국 미분양 추인데요. 전체 미분양이 65,836건, 중공업 미분양이 18,307건으로 물론 작년 10월 기준 자료이긴 하지만 현재도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 이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과거 미분양 평균이 56,000 수준이었으니까 현재는 미분양 평균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분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이가 아니죠. 위 자료를 보시면. 따라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달려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압니다. 알아요. 이게 전국 데이터니까 지역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어디는 기회가 있고 어디는 위험하고, 제가 전업투자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취득세 중과배제 범위 확대 하나만 가지고 달려들기엔 지방은 아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다주택 포지션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단기라는 건 1년에서 최대 2년을 말하는 거고요. 따라서 과거처럼 취득세 중과배제되는 것만을 노리고 지방 아파트로 1, 2년짜리 단타를 치겠다? 이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에 그리고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과거 다주택자가 너무 많이 양성되면서 오히려 투자자가 많이 몰렸던 지역과 아파트가 하락폭이 컸듯, 실수요장으로 개편이 되면서 투자자가 아예 진입할 수 없는 지역과 아파트들은 앞으로 전월세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양가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이신 분들,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빠르게 실거주용 집을 매수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본인이 광역시에서 거주하신다면 광역시 똘똘한 한 채 매수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지방 소도시라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수도권에 한 채를 사두시고 지방에선 전월세 거주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1주택자분들, 본인의 똘똘한 한 채를 들고 있다면 추가로 한 채를 더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도권도 괜찮고 광역시의 똘똘한 한 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방 소도시라면 조심히 접근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분들, 저는 중장기 시계열로 다주택이 훨씬 먹을 게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4주택 이상이시라면 적당히 한두 채 정도는 정리하고 현금을 마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주택 이하라면 팔린다고 무작정 파는 것보다는 본인이 들고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해당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정책을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다주택과 지방부동산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주택에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초단기적인, 즉 1, 2년 내에 무조건 더 많이 벌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 리스크도 남아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거시적인 경제 리스크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은 언제나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한 번씩 줬습니다. 어떤 기회요? 평생 일반인들은 못 만져볼 돈을 벌게 해줄 기회요. 앞으로 그 기회가 영영 안 올까요? 사실 그건 모르죠.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득세 중과배제가 확대되었으니 지방으로 달려가자는 말도 아니고 지방부동산은 이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극단적 비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지방이 이 정책 하나로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씩 판은 깔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계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서로 맞물린단 말이죠. 2015년 올해와 내년인 2016년에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굉장한 공급 부족이 예고되고 있고, 공사비 급증과 건설사들의 보릿고개로 강제로 짓게 하려고 해도 추가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도 글로벌도 모두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 준비를 하고 있죠. 향후 부동산은 거시적으로는 오를 확률이 더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세 중과 배제 범위 확대는 이렇게 오를 확률이 높은 시장에 조금 더 상승 요인을 더해주는 양념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같이 지켜보자는 말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